수량의 표현의 방법. 그 다음에 수량의 결정 방법. 그 다음에 수량의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시기. 그리고 아까 전에 품질을 우리가 검사하는 방법처럼 마찬가지로 수량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맞게 들어왔느냐라고 했을 때 기준이 되는 확인하기 위한 그것들에 대한 계량의 방법이 있고 이것들에 대한 증명의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목차에 대한 구성을 그냥 이렇게 먼저 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내가 알아놓으면 시험에 대비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결정 방법을 받고 표현 방법. 그래서 오히려 수량은 아까 품질의 그 방법이 중요했다면 수량은요. 오히려 그러면 결정 방법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고 여기서 이제 표현 방법이 중요할 수가 있어요. 수량의 표현 방법. 수량은 뭐 공산품이야 운송하는 과정에서 누가 진짜 훔쳐가지 않는 이상 수량이 바뀔 이유는 없는데 곡물 같은 경우에 광물 이런 것들은 증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뭐 바람에 날아간다거나 그럴 수가 있기도 하고 계약에서 정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서상에 100톤이라고 해놨어. 그런데 이 100톤을 사실 정확히 실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벌크 화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만약에 이렇게 쌓아서 보낸다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뭐 증발될 것들을 대비해서 보통은 어떻게 여유 있게 실겠죠. 그래서 뭐 얘를 실을 때 그냥 아예 뭐 120톤을 그냥 실어가지고 보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일단은 이러한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100톤을 나는 실는다고 실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얘가 80톤밖에 없었어. 근데 계약 내용상 수량이 불일치한다고 해가지고 수량 불일치로 인해서 내가 클레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봐줘야 된다라는 거죠. 수량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일단 당사자 간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100톤으로 하되 대신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 정도는 서로 좀 용인해주자라고 미리 약속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역계약은 자유로운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둘 간의 합의하에 계약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면은 되겠죠. 그쵸? 그래서 표현을 보면은 의의를 보면 산물은 정확한 수량 표현이 힘들고 선적시의 수량과 양수시의 수량, 계약 수량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가부족의 한도를 정해두는 가부족 용인조항과 대략적으로 표현하는 계산 수량을 조건을 이용하여 약정한다 라고 했을 때 밑에 이제 당사자의 특약. 근데 특약이 있으면 좋은데 특약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당사자의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이 우선할 텐데 특약이 이제 없는 경우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선은 이것과 관련되어서 또 이제 신용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신용장과 우리가 꼭 신용장 거래는 사실상 비중이 5%도 안 돼요. 근데도 이제 수업 목적상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무역실무의 전반 거래에 계속 이 키워드가 계속 나오는데 뭐 신용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신용장을 안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신용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속 말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들어갈 텐데 조건부다. 그리고 조건부 뭐다? 지급의 확약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조건에 대한 일치 여부는 뭘로 판단한다고 했냐면 이제 서류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서류로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파악을 한다라는 거고 이때 서류상에 표현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이 조건은 어디에? 이 신용장 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과 관련되어서 수량에 있어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뭘 봐야 되냐? UCP 600이라고 하는 신용장 통일 규칙에 보면은 UCP 600이라고 하는 이제 신용장 통일 규칙을 말하는데 30조에 가면은요 A항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B항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각 이 수량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표현의 방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넣어놓는 거고. 그래서 우측에 넘어가서 보면은 반가로 3번에 UCP 600에 의한 가부족의 인정. 동그라미 1번 뭐냐? 계산 수량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산 수량 조건. 그래서 이 계산 수량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쉽게 말해서 100톤이라고 명시하지 않는 거예요. 100톤은
무엇인가 이제 그 수량의 표현이 유연하지 못하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벌크화물, 곡물이나 산물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다가 about이라고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approximately라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 표현들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 약 혹은 대략이라고 하는 about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표현이 있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100톤보다 약간 적던 약간 많더라도 계약의 불일치로 보지 않고 계약의 이행으로 용인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표현을 어디에 나와 있냐면 UCP 600의 30조의 A항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표현을 하기를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신용장 거래의 경우라고 해서 보면 두 번째 줄에 신용장의 금액, 신용장에 명시된 단가나 수량과 관련되어서 about, 그 다음에 approximately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가부족을 허용한다? 10%의 가부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얘가 실려왔을 때 10% 많던 적던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적용이 되는 건 지금 보고 있는 수량 이외에도 뭐예요? 단가, 수량, 금액. 그래서 이 UCP 600의 30조 A항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은 사실상 이 규정에 있는 내용들을 사실상 복사해서 붙여넣듯 우리가 답안에 사실 그대로 쭉 들어가 있어야지만 온전한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대놓고 그냥 UCP 600의 30조 A 규정을 쓰세요라고도 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무역계약에 있어서의 어떤 계약 조건 중 수량의 표현 방법과 관련되어서 뭐 UCP 600의 규정을 참고해 설명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에서 이렇게 명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관련된 내용을 끌어와서 써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런데 무조건 또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그냥 진짜 앞뒤 없이 그냥 수량 조건은 이 시장 조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30조 A항에 있는 설명만 그냥 써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어디까지나 UCP 600은 어디에 적용되는 거예요? 신용장에만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답안을 우리가 문제에서 그렇게 제한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알아서 나의 답안을 신용장 거래에만 제한해버린 게 돼요. 그래서 효과적인 어떤 알맞은 올바른 답안의 구성이란 뭐냐면 항상 경우의 수를 좀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장 거래인 경우에는 뭐 UCP 600의 30조 뭐 규정에 따라서 이러한 계산 수량 조건이 적용이 되고 두 번째 밑에 내려가서 비신용장 거래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라고 답안을 써줘야죠. 그래서 계약서에 계략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당사자가 그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명시적 합의를 하였다면 그에 따르고 합의한 바가 없다면은 이제는 거래의 관습이나 증거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 되어 불확실하게 되므로 당사자는 명백하게 문헌을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렇게 목차의 구성을 나눠놓은 답안과 나눠놓지 않은 답안은 다르다라는 거죠. 딱 보더라도 이거 단순 암기한 답안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이제 신용장이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답안은 신용장이 국한해서만 쓴 답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공부하실 때도 내가 이 문제가 나온다면 나는 답안 구성을 꼭 이렇게 나눠서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만 답안을 충분히 잘 쓰실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30조 A항 말고도 B항에 가면은 또 이제 유사한 그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가부적 용인 약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면은 수량에 대해서 일정한 가부족의 한도를 정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인도하는 물품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그 한도의 범위 이내라고 한다면 불이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 전에 했던 거는 금액, 수량, 단가에 대해서 금액, 수량, 단가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 그쵸? 그런데 이 B항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거라고 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수량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량의 가부족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30조 A항 같은 경우에는 계산 수량 조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었어요. 뭐 그것이 비포장의 산물이건 벌크화물이건 공산품이건 이런 거 제한이 없었는데 대신에 이거에 대한 ML 클로즈라고 하는 가부적 용인 조항이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이 있냐면 밑에 보면 조건이 있어요. 뭐냐? 일단은 그것들에 대해서 가부족을 금지하는 문구가 일단 없어야 되는가 동시에 두 번째 세 번째 점을 먼저 볼게요. 비포장의 산물에만 적용한대요. 그러니까 이 ML 클로즈는 곡물이나 그런 그쵸. 곡물이나 어떤 비포장의 벌크 화물에만 적용이 되는 거지 이것이 포장 단위로 거래되는 공산품 등 개수를 셀 수 있는 거에는 이런 유연한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중간 부분에 신용장 금액을 한도로 어음을 발행을 하여야 된다. 왜냐 신용장은 예를 들어서 이 ML 클로즈가 적용이 되면 아까 전에 한도가 뭐라고 교재에 들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당사자가 별도로 만약에 신용장상에 ML 클로즈를 넣어. ML 클로즈 당사자가 합의해가지고 만약에 10%라고 넣었으면은 그거 적용이 되는데 별도로 규정이 없다면은 뭐라고 되겠냐면 마지막 줄에 거기 보면 당사자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아래의 신용장 통일규칙의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5%의 가부족이 인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5%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원 하나에 1원이라고 치고 이게 10개가 왔다. 그러면은 결제 금액이 얼마예요? 1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5%야. 그러면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5%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준단 말이지. 그러면은 얘가 조금 더 들어왔어. 그러면은 10.5개. 10.5개가 들어왔으면 당연히 가격도 이제 올라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용장 금액을 한도로 어음을 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나왔지만 왜 그러냐면요. 신용장은 아까 말했어요. 누가? 은행의 대금 지급 확약이에요. 근데 은행은 당초 신용장이 개설되는 시점에 확약을 했어. 그런데 뭐를 확약했냐면 계약에서 처음에 약속했던 거 뭐였어요? 10원에 대해서 확약한 거란 말이에요. 은행은 10원만 지급 확약을 한 건데 이게 가부적 용인 조항에 의해서 더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0.5개가 더 들어왔다고 해서 0.5가 더 들어왔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지급 확약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은행은 오로지 내가 처음에 확약했던 금액만큼만. 그럼 어떻게 해요? 추가되는 금액이 있겠죠.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따로 당사자 간에 은행을 통한 지급이 아니라 따로 송금을 해주면 되겠죠. 그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묻는다면 30조 B항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조항을 쓰고 이 요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건이라 함은 비포장에 대한 산물, 그 다음에 금지하는 문구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용장 금액을 한도로 어음을 발행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론상의 내용이 아니라 그 30조 B항의 규정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법규가 이제 어려운 이유는 법규에는 어느 하나 버릴 문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법규, 규칙의 규정을 정하는 시점에 이미 그걸 정하는 사람들이 고심고심해서 필요한 내용, 중요한 내용만 다 축약해서 넣어놓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 날릴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